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5일선을 뚫질 못하고 하락을 좀 했습니다. 이 하락으로 인해서 현재 네 번째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자금의 흐름은 지금 3일 동안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3일 동안 변함이 없죠. 그래서 거의 변함이 없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BTC 도미넌스는 상승을 했고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 라는 모습입니다. 그 집중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하락을 좀 했죠.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USDT 도미넌스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더라도 USDT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게 되면 코인 시장은 상승세를 보인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코인 시장은 이제 하락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USDT 도미넌스가 하락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면 USDT나 USDC를 보셔서 자금이 들어왔는지 빠졌는지를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USDT의 자금의 흐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금의 흐름이 그렇게 정체되어 있는 관계로 짧게 좀 알아봤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6을 못 뚫고 있네요, 아직. 그쵸? 여기 106을 아직 못 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106을 뚫고 이렇게 내려와 줘야 이제 강달러가 좀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 좀 약간 좀 애매한 위치에 좀 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빨리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야 되겠습니다. 나스닥 차트도 주봉상 M 시그널선을 돌파를 못하고 이게 쭉 다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키나시 몸통이 지금 잘 보시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변했죠. 그래서 하락을 이제 하락하려는 추세로 이제 어,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좀 약간 희망적인 게 요게 HA 하이선 아닙니까? 그래서 HA 하이선이 11,582 요 지점에 이게 생길 것 같습니다. 아직 옆으로 이렇게 찍 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캔들이 어디서 마감하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이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캔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오늘 캔들이 11,582 이상에서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 이제 다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캔들이 어디서 마감되는지 나스닥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BTC 차트를 보게 되면 좀 약간 별로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여기 0.072를 이제 터치를 하고 이제 살짝 올라와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이 여기를 깨고 안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 이더리움 가격이 좀 휘청할 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깨고 내려가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밑으로 여기서 떨어져야 되겠습니다. 0.057 0.057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힘은 언제든지 있다. 하지만 여기가 떨어지면 한번 휘청하니까 이 휘청한 게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이제 거래를 쭉 해왔던 분들은 별로 좋지 않고요. 이제 언제든지 이제 매수하려고 이렇게 매수 시점을 찾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약간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갑자기 이제 휘청해 가지고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가격이 훅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 거래들이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에 따라서 현재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인 분들은 손실을 기록할 가능성이 좀 많겠죠. 이제 그만큼 이제 갑자기 이제 훅 떨어졌기 때문에 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0.073 0.072 요 부분에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쓰라린 아픔이 있다. 다만 계속 뭐 말씀드리지만 내 손실이 마이너스 30% 정도의
있다고 하면 추매하는 거를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마이너스 30% 정도, 그거는 이 코인 시장에서는 이제 금방 회복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손실률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30 에서 이제 플러스 30은 변동성으로 해 가지고 큰 수익을 얻었다라고 할 수도 없고 큰 손해를 봤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 30% 정도에 있을 때 이번에 가격이 훅 떨어져 가지고, 만약에 훅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서 매수를 해서 인제 그 가격이 상승할 때 어 내 나의 그런 그 매수 평균 단가가 그러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떨어진 곳에서 매도할 수가 있을까?'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예 좀 적다라는 거죠. 이게 원래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게 훅 떨어지게 되면 보통 떨어진 거에 한 반 정도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제 반 정도까지 이제 못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종종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가격이 훅 떨어졌을 때, 인제 이게 가격이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딱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끄트머리에 이제 운 좋게 잡았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여기 반인데 매수 평균 단가가 여기 반에 와 있느냐가 문제죠. 반보다 좀 더 밑에 이제 있어야, 왜냐면 요즘은 여기 반까지 올라가지도 않고 이제 그전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매수 평균 단가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느냐는 거죠. 여기까지 올 수가 없으면 괜히 비중만 늘려 버리는, 그래서 더 빠져나오기 힘드는 인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수하는 데는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승하는 흐름이 보이거나 아니면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이 보일 때, 그럴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요거 아닙니까? USDT하고 USDC. USDT와 USDC를 통해서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이 보이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러한 흐름에 맞춰서 이더리움, BTC가 좀 가격을 좀 방어를 해 주게 되면, 비트코인이 움직임이 이제 횡보를 좀 보이게 되면 이제 코인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인 경우는 하락하면 좋지 않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내가 매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면 좋은 분이 없겠죠, 사실상. 근데 가격이 여기까지 하락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서 하락을 해서 여기 지지를 이렇게 받는다고 해서 꼭 나쁘지만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전환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가격이 하락한다고 계속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요. 하락이 내가 그 나의 매수 평균 단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1,500. 1,500에 지금 매수 평균 단가가 있어요. 근데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져. 그러면은 사실상 대처하기도 못하고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만큼 이제 떨어졌으니까.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대충 이제 보게 되면, 네, 여기까지 떨어지면 이제 33% 네요. 33.59. 요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쟀을 때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33%가 이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수 평균 단가에서 33% 정도에 이제 하락한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30% 정도는 금방 회복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가격이 여기서 떨어져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제 상승할 때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같이 비트코인이 바닥 구간, 저점 구간에 해당되는 그런 낮은 가격에 있을 때는 가격이 상승할 때 사야지, 이게 가격이 하락을 해서 지지받을 때 사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더 낮은 가격에서 살 수도 있지만 거기가 고점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가격에 있을 때는 가격이 하락해서 지지받고 상승할 때,
그 상승할 때 이제 상승해서 이제 지지를 한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왔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여기 다시 지지 받을 때 여기서 다시 사는 거고요. 이렇게 사셔야지. 가격이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격이 여기서 하락해. 그래서 여기서 지지 받아. 여기서 지지 받네? 사. 그럼 가격이 또 떨어져. 여기 지지 받네? 여기서 또 사.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닥이라서 바닥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속 내가 산 곳이 계속 고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거가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다가 가격이 이렇게 쭉 보편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일 때는 이제 추매를 해서 비중을 높여서 상승할 때 먹는 거. 이게 바로 눌림목 매매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눌림목 매매하는 게 아니죠. 이게 상승 추세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락 추세에 있는 건데 지지받을 때 사서 올라가서 먹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에서도 인제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상식적인 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거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 거래를 하다 보면 인제 한 번씩 이제 그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인제 꾸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훅 떨어졌다가 더 많이 상승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쭉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하락했다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다가 갑자기 이게 상승하다가 더 많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변동성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어 하락할 때 여기 지지를 받으면 여기서 지지받고 어 '상승할 거다.' 생각하면 여기서 받으니까 이게 지지가 받는 건지 저항을 받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항을 받게 되면 여기가 지지선이면 여기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살짝 터치하고 위로 와서 이 지지와 저항선 위에서 더 많이 가격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지를 받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승의 흐름을 보이겠지만 인제 보통 이제 내려오게 되면 요렇게 이게 계속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돼요, 점점점. 그러면서 이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 가지고 그 무기한 선물 거래 같은 거를 할 때도 막 이런 말도 있죠. 오름 숏, 내림 롱 뭐 이제 그러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상 변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숏을 하기 위해서 상승을 한다라는 그 반대적인 생각을 인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인 경우는 그렇게 반대적인 생각으로 해 가지고 먹는 경우도 많지만 어 수 그 그거보다 강제 청산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제 비율적으로 딱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일봉, 주봉, 월봉의 흐름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일봉, 월봉, 주봉의 흐름이 나의 차트에 그게 그 표시가 돼 있어야 되고 내가 보는 차트가 15분 봉이든 5분 봉이든 뭐 1시간 봉이든 거기에 일봉, 주봉, 월봉의 그러한 흐름이 표시가 돼 있어야 그러한 그 십소 같은 그러한 변동성, 변칙 변동성에 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저기 그 오름숏입니다. 그래서 오를 때마다 이제 사면 돼요. 그래서 오를 때마다 사. 그러면은 이제 오를 때마다 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하락을 해야 되지 않은가 하락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상승해. 그래서 계속 사다 보면은 이제 그 시드가 계속 줄어들고 소지를 계속 집어넣으니까. 그러면 이제 갑자기 급등했을 때 마크를 해야 되는데 마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돈을 계속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산이 되고 이제 훅 떨어져 버리는. 그러면 이제 보통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거 보십시오. 오름쇼트 아닙니까?" 그런데 청산은 됐어. 이제 그런 그 아픈 기억이 예 한두 번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조율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마크 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바닥권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역대 바닥급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낮은, 그렇죠, 가장 낮은 곳에 지금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이 거래를 할 때 비트코인이 막 그냥 이렇게 펄렁펄렁 그냥 풍선같이 막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만치 이제 그 도미넌스가 이제 그 낮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경우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십소도 많고 변동성도 많고 하니까 위아래로 이제 흔들 가능성도 많고, 그러니까 보통인 경우는 그 자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줄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줄긴 줄었지만 요즘에 이게 갑자기 이게 15K를 터치를 하면서 약간 그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러면은 누군가는 가격 방어를 하면서 매수를 했다. 매수를 한 건지 누가 던진 걸 받은 건지 하여튼간 손바뀜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손바뀜이 일어나면 일단은 희망은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나오지 않고 그냥 줄줄줄줄 흐르게 되면 사실상 이제 그거는 이제 거의 가망성이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쑥 떨어질 때마다 어느 지점에선가 이렇게 그런 방어하는 모습, 그래서 그 매수를 하고 가격을 이제 지탱해 주려고 하는, 그 지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어느 정도 희망은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걸 사는 거 아닙니까? 누가 던졌는데 희망이 없는데 그거를 왜 받아 먹습니까? 가격이 떨어진데도. 근데 희망이 있으니까 받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같이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낮았을 때는 이제 그 무기한 선물에서는 좀 레버리지를 좀 이렇게 좀 고배율로 하지 말고 좀 낮춰서 이러한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물 거래에서는 사실상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 뭐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단지 어 단기 거래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가격이 한 번씩 이렇게 훅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고 가격이 쭉 올라왔을 때 이제 매도하는, 이제 그러한 단기 거래는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가격이 계속 이게 흘러내리니까 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 하이켄아이시 몸통도 여기서 상승 추세로 변환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상승하지 못하고 지금 다시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공격적인 매수나 이제 그런 거 자체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일 때는 그냥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어 아 아 이더리움은 그런데 비트코인은 좀 그렇지 않네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여기 하이켄아이시 몸통 캔들이 이렇게 그 상승 표시로 이제 전환할까 말까 하는 이제 그 위치에서 지금 놀고 있네요. 그나마 조금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올라와서 지지를 받느냐가 중요하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지지를 받게 되면 일단 매수는 가능하다. 그럴 때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지금 한다고 하시면 여기 가격이 올라와서 상승을 할 때 여기서 매수를 하고요. 올라왔을 때 여기 MS 시그널선이라든가 저 위에 이제 그 지지와 저항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터치를 할 때 이제 일부 분할 익절해 가면서 인제 수익을 얻든가 아니면은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 개수를 늘리든가 이제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솔직히 알트코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의 그러한 그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쭉 상승하게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알트코인의 그 매수 평균 단가가 여기면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서 이게 상승하게 되면은 어 알트코인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펌핑이 옵니다. 그래서 막 10% 이상 거의 뭐 잘하면 한 20% 정도까지 이제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요 갭, 나의 평균 단가와 여기에 그 떨어졌 이제 올라왔던 요 지점까지의 그런 손실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손실금에 해당되는 거를 내가 극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가능하면 100% 매도를 해서 100% 매도를 해 가지고 그 코인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게 가장 좋지만, 사실상 요 갭이 이게 손실률이 이제 많다면, 이제 코인 개수가 많다면 이걸 한꺼번에 손절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죠. 이제 그럴 때는 한 20%나 30% 정도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이제 가격이 도로 하락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20%나 30% 정도 매도해서 많이 매도를 했는데 가격이 상승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걸로 이제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매도를 하고, 상승하지 않고 이제 가격이 이게 쭉 하락하게 되면 또 20%에서 30% 매도한 거를 여기서 다시 사는 거예요. 이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는 힘은 생겼죠. 그래서 그렇게 매도를 해서 이제 매수 평균 단가를 이제 조금씩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약간 어 장기적인 생각으로 '손실을 줄여 나간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 솔직히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가르쳐 주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분석을 할 것인가.' 이게 차트를 이제 분석하는 시간보다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분석하는 데 쓸데없이 그 시간 많이 투자를 하시고 '에라 모르겠다.'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그런 건 전혀 쓸데없는 거니깐요. 그래서 지금 5 일선을 지금 보시게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돌파 시도는 했지만 돌파를 못하고 지금 하락을 해서 여기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여기 인제 저점이 이게 살짝 높아졌죠. 그래서 이번에 여기가 요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어 예, 제 생각으로는 여기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17,670 정도 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인제 그만치 눌려 가지고 여기서 가격이 이게 이렇게 하락하면서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고 이제 한보 전진하기 위해서 이제 후퇴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후퇴를 하면서 이제 매수를 인제 상승시키기 위한 그런 그 물량을 이제 확보를 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물량을 확보한 걸 갖다가 5 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 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4 시간 4 시간봉 차트에서 그린 거와 12 시간봉 차트에서 그렸던 지지와 저항선, 요게 HA 로선이거든요. 그래서 16,610 에서 16,824 요 구간에서 인제 지지를 받고 있을 때 이제 5 일선이 이렇게 쭉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돌파를 딱 하게 되면 한번 쭉 밀어버릴 겁니다. 위로 쫙 밀어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여기서 17,170 에서 이제 한번 덜컹 한번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덜컹하고 한 번 더 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만큼의 음 3 번의 이런 이렇게 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돌파를 못하고 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금이 일단 빠지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일단 정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빠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일단 정체를 했어요. 이제 어 이 그 자금이 빠진 흔적이 보이면 사실상 5 일선을 돌파한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 일선을 돌파를 하더라도 17,170 정도 여기가 어 인제 일봉상 새롭게 생기는 HA 로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를 터치하고 이렇게 다시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자금이 이제 계속 빠지는 흐름이 보였으면. 근데 지금은 3일 동안 자금이 일단 정체가 돼 있고 살짝 들어오는 모습이 살짝 보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일단 갭 상승이 쪼금이라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자금의 심의에 입어서 '한번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상 17,170 에서 덜컹할 때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지만 '요거를 밀고 일단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러한 흐름이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5 일선을 돌파하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15,328 여기까지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돌파를 하느냐 못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돌파를 못하게 되면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고 그거를 뚫기 위해서 더 많이 하락시켜 버리는, 그래서 더 많이 하락시켜서 인제 그 위에서 이제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끌어내리는 거죠. 어 얘는 여기가 중요하다고 자기도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오면은 나는 올라왔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해서 저기 일단 본전이라도 얻어야지. 이제 그런 심리가 계속 작용을 하는 겁니다.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도 이번에 또 만약에 요게 5 일선을 딱 이렇게 터치를 해서 터치를 했는데 주춤주춤하고 있으면은 '더 올라갈 거야.' 해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아 나 본전이라도 얻어야 되겠어. 손실을 좀 줄여야 되겠어.' 그러면서 계속 매도를 해. 그래서 이제 상승을 못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래서 그 심의 원천은 어차피 코인 시장에 돈이 신규적으로 돈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인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틀린 거죠. 이제 신규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신규적으로 들어온 그 자금이 어 이제 그 매수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쏠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존에 이제 자금을 가지고 있는 걸로만 이제 봤을 때는 이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 그냥 관망하는 새만 있게 되면, 관망만 하게 되면 이게 중요한 지점을 뚫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지만 3일 동안에서 가격이 자금 흐름이 좀 정체되어 있지만 살짝 들어온 자금이 이제 갭 상승이 나오면서 살짝 이렇게 들어온 그러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뚫지를 못하게 되면 여기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깐요. 요기에 대한 이제 대비책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현물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계속 그 비트코인 아이디어 차트에서 계속 올려드린 게 13K에서 15K로 오게 되면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상승으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여기 있다가 지금 밑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뚝 떨어졌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아. 그러면은 지지를 받고 이제 상승을 한다는 모습이 보이면 매수가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이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 이제 상승을 했으니깐요. 그러한 의미에서 인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아셨죠? 이 가격으로 떨어지게 되면. 자,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이거 잘못하게 되면은 인제 욕을 이제 바가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가 이게 여기 떨어져 가지고 매수를 하면 여기서 살짝 상승하는 때 이렇게 매수를 하면 어 된다고 그랬는데 상승하는 척 했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져. 이제 그래 가지고 "아니 저 밑에서 살라고 그랬는데 너 때문에 여기서 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수를 하실 때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그 거래 전략이거든요. 이 비중을 이제 어떻게 두느냐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렇잖아요. 어? 여기서는 비중을 적게, 여기는 여기보다 좀 많게, 여기는 여기보다 많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매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전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 항상 다른 분의 올려둔 아이디어 차트나 이제 그런 걸 보더라도 요거 여기에서는 이제 뭐 "지지 구간입니다." 할 때 지지를 받으면 상승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았다가 하락해 가지고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하락했다 여기서 지지받고 그다음에 상승할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왕창 매수를 해 놓고 아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러한 비중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거래 전략에 제가 여기 해놨죠. 거래 전략에 여기 보시면 여기 세 번째 거 요겁니다. 요거 세 번째 거 거래 방식 및 수익 실현 방식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러한 전략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차트를 계속 분석해봤자 사실상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싸리 그런 분석을 하기 전에 이제 그거를 더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야 여기서 지지를 받고 5일선을 돌파를 하면 상승을 한대.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거래 전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거래를 하려면.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얘가 상승한다는데 그러면은 어? 그냥 여기를 돌파를 할 때 그냥 매수를 해 가지고 이제 가면 될까? 그러면 비중은 얼마나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딱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났고 '아 그래? 그래? 그럼 어떡하지?' 생각이 안 나.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나 좀 유명하신 분들 팔로워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올려드는 그 아이디어 차트를 보시거나 뭐 아니면 이제 다른 분들이 올려드는 아이디어 차트를 봤을 때 이분이 말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점이 뭐 여기서 롱 여기서 숏 어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그래 가지고 제가 모더레이터 일을 하면서 이제 아이디어 차트를 올릴 때 이제 그러한 내용을 이제 공지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분이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 차트를 봤을 때 이분이 무엇을 원하는 그 아이디어를 올리신 분이 무엇을 얘기하는지가 일단은 와야 되는데 이것만 보여. 이 이 숫자만 보여. 그러면은 이 숫자를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전략을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그거는 됩니다. 자기가 거래 전략을 만들 수 있으면 뭐든지 다 돼요. 차트 분석을 못 해도 얘가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상승한대. 그러면 나는 그러면은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그 비중을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매수를 해 가지고 상승하면 어디서 매도해야지. 그런 게 딱 나오면 그분은 뭐를 해도 수익이에요. 근데 그런 게 생각이 안 나. 그냥 단지 여기서 상승하는데 그러면은 상승할 때 이것만 자꾸 따져. 추세선만 따지고 뭐 1 파, 2 파, 3 파니까 뭐 여기서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생각을 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분은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보면은 막상 그분이 거래를 하면 꼭 이상해. 그러니까 수익을 나야 되는데 수익을 나질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을 나도 적게 먹어. 인제 그러한 이제 거래 전략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인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저께 말씀드렸던 어저껜가요? 그저껜가요? 그 지표에 대한 거를 제가 수식을 공개해 드렸습니다. 이 수식이 아 도움이 될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수식을 쓰든 그 만든 사람의 의중을 알게 되면 그 의중이 나의 투자 스타일, 투자 전략하고 맞다면 그분 거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와 그 지표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나의 그 투자 스타일과 맞질 않으면 과감히 그 사람은 버리셔야 됩니다. 맞질 않는데 계속 그 사람이 얘기한 거 그 사람이 유명하니까 그 사람이 잘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나의 그 투자 스타일을 맞추려고 하면은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그런 투자 스타일은요 나의 심리 상태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나의 심리 상태는 어떻게 해서든 잘 바뀌질 않아요. 그게 바뀔 거라고는 거의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 바뀌는 인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순간이 뭐냐면 내가 계속 이제 거래를 했어. 그리고 거래 전략을 만들어서 거래를 해.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해.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변동성 기간이었을 때
나의 그런 거래 전략을 고수를 해요. 어? 다른 사람은 아니야. 이건 무조건 하락해. 근데 내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서는 조금 이렇게 변동성이 있어도 결론적으로는 상승할 것 같아. 그래서 나의 거래 전략을 고수를 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수를 해서 이제 큰 상승이 나오면서 나의 생각과 맞게 되면 그때 나의 그런 그 거래 스타일과 거래 심리 그런 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전까지는 성장을 안 해요. 그냥 그 상태입니다. 계속.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고집 있게 밀고 갈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고집 속에서 거래 전략을 잘못 세웠는데도 계속 고집을 피우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한 거를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러한 지표를 사용한다든가, 예, 저 같은 이런 지표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그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그러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알려주는 그런 뭐 지지와 저항선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나의 그런 그 거래 전략과 이제 믹스를 해서 나의 거래 전략을 이제 검증을 하고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해 나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죽도 밥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 지금 하방 이렇게 그 하락세에 있을 땐 사실상 분석의 의미가 없어요. 뭐를 해든 그냥 하락하겠습니다 하면 다 맞아요. 그리고 가격이 계속 이제 불장일 때는 뭐를 하든 상승합니다 하면 다 맞아요. 그리고 행보장일 때는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쳐 놓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안에서 이제 움직입니다 하면 다 맞아요. 그게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거래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 왔을 때 그 거래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거래 전략을 수립을 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느냐 라는 겁니다. 오늘은 짧게 이걸 예. 그래서 여기 17,670 까지 상승할 거라고, 여기 5일선을 뚫고 올라가면 여기까지 터치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여기에서 일봉상 M 시그널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한번 터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터치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더 상승하기 위해서 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찌르기를 한번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이렇게 1번이 한번 찌르게 했죠. 탁 찌르고 밑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찌르기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하려는 매도세가 얼마나 센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간보는 그런 찌르기가 한번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찌르기 하고 나왔을 때 여기서 버텨주면 상승하는 거고요. 이거를 버티지 못하고 매도세가 너무 세서 버티지 못해. 그러면 이제 후퇴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는지, 그러면은 더 많이 이제 하락을 하는지, 그거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찌르기 나올 때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아닙니까? 여기 며칠 만에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오면 거의 요 날이 언제야? 10일 이후에 17일 거의 한 7-8일 만에 이제 첫 도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첫 시도니까 첫 시도 이렇게 딱 찔렀을 때 당연히 여기서 분할 익절을 해야 되겠죠. 첫 번으로 찌르게 했는데 저 꼭대기로 올라갈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락장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들어오는 흔적도 없고요. 자금이 계속 빠졌는데 그냥 저 꼭대기로 올라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20K로 올라가려면요 상당히 오래 걸려야 된다. 지금 당장 20K로 갈 수가 없다. 20K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금이 들어오는 흔적이 보여야 됩니다. 자금이 들어오는 흔적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USDT가 66B 이상 상승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와서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USDT가요. 예,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다. 자, 여기서는 44B까지는 올라와야 되고요. USDC는. 그리고 USDT 도미너스는 최소 여기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7.29, 7.27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7.86까지 내려와 가지고 19K 정도까지는
만약에 터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밀어 가지고. 왜냐면 자금이 많이 빠져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상승을 할 때 거래가 적기 때문에 호가가 얇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쭉 찔렀을 때 훅 찍고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19K까지. 여기 7.86.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7.27 근처까지는 내려와야 그래도 19K, 20K, 19K에서 20K 정도에서 이제 그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로 이제 잘 생각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현재 비트코인이 가격을 상승했을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 보유할 그런 코인들의 코인 개수를 어떻게 하면 늘릴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코인 개수를 늘리려면 비트코인은 하락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알트코인이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을 그 매도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거래 전략을 만들어야 될지가 벌써 딱 나오는 거 아니야? 딱 감이 오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거래를 하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